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10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별도의 취임사나 취임식 없이 조용히 승진했는데요. 이 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이 2014년 병석에 눕게 된 이후 사실상 총수 역할을 하며 삼성을 이끌어왔습니다. 이 회장은 뉴 삼성 시대 첫날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며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어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김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이사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습니다. 회장 승진의 이사회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이 부회장이 평소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중시해온 만큼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 승진은 1991년 삼성전자 입사 31년 만이자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10년 만입니다. 또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이 2020년 10월 별세한 지 2년 만입니다.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회장은 취임식은 갖지 않았지만 사내 게시판을 통해 새로운 삼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회장은 창업 이래 가장 중시한 가치가 인재와 기술이라며 성별과 국적을 불문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를 모셔오고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 취임과 함께 떠오른 관심사는 삼성의 컨트롤 타워 부활 여부입니다. 삼성은 2017년 2월 그룹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폐지하고 사업 부문별로 3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대만 TSMC에 내준 글로벌 반도체 1위 자리를 되찾는 것과 재판 중인 계열사 부당합병 의혹의 해소는 이 회장이 최대한 빨리 풀어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연합뉴스 TV 김종혁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 시장 경색이 확산하는 가운데 강원도가 빚 2,050억 원을 오는 12월 15일까지 모두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해진 채무 상환 일정보다 한 달 이상 조기 상환하는 건데요. 아예 올해 추경 예산을 마련해서 보증 채무 전액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강원도는 이와 같은 결정의 배경에 기획재정부와 계속된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레고랜드의 보증 채무 전액인 2,050억 원을 오는 12월 15일까지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김진태 강원지사가 보증 채무를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갚겠다고 한 지 엿새 만에 다시 상환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정광열 강원경제부지사는 채권자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밝히면서 연내 상환 결정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사전에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는 채무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추경을 편성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해외 출장 중인 김진태 지사는 상환 계획을 놓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전화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사는 계획했던 일정보다 서둘러 오늘 오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이처럼 채무 시기를 앞당긴 데는 금융시장에 준 충격이 그만큼 심각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가 추락한 상태에서 상환 기일을 한 달 앞당긴 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한편 강원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확한 경위 파악과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오늘부터 18세에서 59세 연령층도 개량 백신, 이가 백신 접종을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인터넷, 콜센터, 주민센터에서 가능한데요. 예약할 때는 3가지 백신 중 1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미크론 초기 변이인 BA.1을 겨냥해 만든 모더나의 이가 백신, 역시 BA.1 변이에 기반한 화이자 이가 백신, 그리고 BA.4와 BA.5 변이에 대응한 화이자 이가 백신 등 총 3종인데요. 모두 mRNA 백신입니다. 추진단은 3가지 백신 중 권고 우선순위를 두진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은 BA.4, BA.5 기반 백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34,987명, 한 주 전보다 10,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동안 주춤하던 확산세는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이것이 특정 변이가 주도하는 재유행 양상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환자 증가세는 특정한 변이 우세화와 일치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겨울철 실내 생활이 증가라든지 아니면 인구 이동의 증가 등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242명, 26명으로 아직 이렇다 할 증감은 없지만 향후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유행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성인 전체로 대상을 확대한 개량 백신 접종 사전 예약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맞을 수 있는 개량 백신 종류도 늘어나는데 도입 일정 등에 따라 실제 접종 가능한 날짜는 다릅니다. BA.1 대응을 기반으로 한 모더나 개량 백신은 사전 예약과 동시에 당일 접종도 가능하고 화이자 BA.4, 5 백신은 다음 달 14일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 노바백스 등 유전자 재조합 백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 신청은 총 8만 9천여 건, 지금까지 보상이 결정된 경우는 전체의 30%인 2만 1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미국의 세계 최고 무인 공격기로 평가받는 MQ-9 리퍼를 일본에 배치했습니다. 미군의 MQ-9 무인기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건 처음인데요. 정보 수집과 공중정찰, 감시는 물론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공격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북한이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데 이어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죠. 이에 더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 미군이 최정예 무인기와 운용 전력을 이 지역에 배치해 주목됩니다. 이 소식은 김경희 기자입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군의 최첨단 무인 공격기 MQ-9 리퍼가 일본 가고시마현 가노야 기지에서 임무를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무인기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대 시속 480km, 최대 14시간 채공이 가능하며 정보 수집 및 공중정찰 감시는 물론 목표물 정밀 타격 능력까지 갖춘 최정예 무기입니다. 지난 2020년 이라크에서 미군의 공격을 받고 폭사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도 이 무인기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일본에 배치된 MQ-9 무인기는 총 8대, 조작과 정비를 위한 운용 인력은 200명 정도로 향후 1년간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이번 미군의 최첨단 무인기 배치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속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북한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I'm of course not going to read out specifically the various tools in our tool belt that we have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but we have a number of tools available.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적절한 대북 압박을 위해 동맹과 더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을 향해서도 시진핑 3기 체제에서 무력을 포함해 대만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경희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더티밤 공격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더티밤이란 방사성 물질과 재래식 폭탄을 결합해 이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는 무기입니다. 더티밤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러시아의 의도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장 크게 거론되는 건 거짓 깃발 전술입니다. 러시아가 핵무기 등 강력한 무기를 전쟁에 동원할 핑계를 찾고 있다는 건데요. 확전 명분 만들기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탓을 하면서 스스로 더티밤을 터뜨리거나 폭탄을 터뜨릴 만한 위기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크라이나의 더티밤 도발 가능성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이 소식은 이봉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국방장관과 통화,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신을 통해 지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더티밤 공격설을 퍼뜨리고 있는 러시아. I just wanted to inform you that we have just asked for an AOB on the possibility of creation of dirty bomb in Ukraine by Ukrainian authorities. 이번엔 서방의 대러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란히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리며 우군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를 상대로도 선전전을 펼쳤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인도와 중국 국방장관과 연쇄 전화 통화에서 더티밤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하지만 쇼이구 장관은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의 예상치 못한 발언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싱 장관이 핵무기나 방사능 무기의 사용 가능성은 인류의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난다며 어느 쪽도 핵무기 옵션에 기대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러시아가 불리해진 전세를 뒤집기 위해 더티밤 공격 우려를 구실로 전술 핵무기 등을 동원하는 가짜 깃발 작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데 인도는 이 부분을 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인도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즉시 떠날 것을 거듭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I'm not guaranteeing you that it's a false flag operation yet. We don't know. But it would be a serious mistake. 러시아가 그롬 핵 훈련을 사전에 통보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 전략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렇듯 인도까지 반려하고 미국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더티밤 사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함에 따라 가짜 깃발 작전을 통해 핵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이봉수입니다.